남들 다 불장이라고 하는데 내 거만 안 가는 것 같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결국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폭등하면서 투심이 많이 흔들리시나요? 앞으로 종목을 진입하게 된다면 어디까지는 버텨도 되는 구간인지, 어디서 수익을 내야 할지 기준 잡기 어려우시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오늘도 알트코인 분석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거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업비트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좀 도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차트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매일 이슈가 될 만한 코인들을 찾아서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분석으로 전달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만 좀 전달을 드려야겠죠. 최근까지 CVD 차트를 봤을 때 노란색이죠. 원화 기준으로 여기가 13만원에서 13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소액 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CVD 차트는 풀매수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도 시장이 과열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ETF에 대한 자금 유입으로 상승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지금처럼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에서는 분명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도 나오게 될 거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조정을 만들면서 매물대를 다지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이라는 단어는 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이런 다이렉트로 상승분이 크게 나와주면서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을 땐 다시 똑같이 급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현재 자리에서 하락이 나오고 횡보하면서 고점에서 매물대를 계속 쌓는다면 이후에 고점을 넘겨주고 하락이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 이 매물대는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될 겁니다. 결국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마이너스 14%가량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듯이,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구간 아니다.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분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은 조정만 기다렸다가는 사실 다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조정이 나오더라도 알트장은 충분히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 코인들, 눌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코인들, 조심해야 하는 코인 하나하나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시바이누부터 봐야겠죠. 시바이누 차트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캔들 3월 5일 캔들입니다. 3월 5일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 자리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시작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바이누 차트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전체 대비 27%를 유지하고 있고, 업비트는 19%가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건 3월 5일에 나왔던 캔들이 업비트는 양봉형 도지, 바이낸스는 음봉 도지형 캔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힘이 강했던 차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업비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리에서 갱스터님, 시바이누를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지금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말씀드릴 거고,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시바이누를 진입하게 된다면 3월 5일에 나왔던 양봉 캔들의 시가들이가 여기가 0.503입니다. 제가 지금 진입하게 되면은 0.503 자리 위에서 양봉으로 확실하게 돌파봉 마감하는 자리를 보고 진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더 크게 나와주면서 일봉 캔들에서 만약에 윗꼬리를 달아주는 음봉 캔들 혹은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또 윗꼬리를 만들면서 저항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양봉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거래량 캔들을 하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과거 도지코인 23년도 12월 차트를 보면 제가 알트코인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지지가 아닌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우리가 바닥에서 터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고점에서 터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거래량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명은 최대한 좀 넘어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도 거래량을 터뜨리고 음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첫 번째로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고, 거래량 캔들을 다시 상승
상승으로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입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급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자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장대 양봉으로 버티는 이런 마감되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해당 캔들을 보고 그 다음에 분할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매매가 오히려 더 안전한 매매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진입 구간입니다. 자 두 번째 구간은 3월 4일에 나왔던 장대 캔들의 절반짜리입니다. 사실 어제 반등이 좀 나왔던 자리가 장대 캔들의 절반을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개념이 장대 캔들이 나와주면서 거기서 거래량까지 터져주면 시가부터 종가 자리까지 누군가 세력이 매수를 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 캔들의 절반 자리는 그들의 평단쯤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캔들이 그들의 평단이라면 중단 밑으로 캔들을 빼지 않을 거고, 여기서 양봉으로 지지를 받아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거다. 우리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기준은 장대 캔들 중단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양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손절 기준은 첫 번째 양봉의 저가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저항 자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인 0.503원이 첫 번째 저항 자리고, 다음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해당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면 안 됩니다. 양봉 캔들로 봉 마감되어 준다고 하면은 직전에 나왔던 거래량이 터졌던 이 윗꼬리 자리 역시도 충분히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겁니다. 사실 지금 알트코인장이 너무 좋고 시바이누에도 거래량이 조 이상 단위로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앞으로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죽이기보단 해당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치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고점에서는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 24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1천에서 3천억짜리 자발주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20조가 넘기 때문에 만약 털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이런 봉 하나에 털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도지코인입니다. 시바이누가 상승하면 가장 잘 따라 붙었던 코인이 도지코인이죠. 오늘 잡아드렸던 이 시바이누 기준점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매수 기준을 잡아주는 그 자리를 시바이누가 만들어줬을 때 그때 도지코인을 같이 매수하는 건 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코인은 최근에 나온 음봉 캔들에서 이 윗꼬리가 전부 다 음봉으로 거래량을 키우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음봉 거래량 자리가 사실 전부 저항으로 잡혀있는 코인입니다. 도지코인 매수는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음봉에서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혹은 시바이누 진입 시점이랑 같이 좀 따라서 커플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시바이누가 무너지는 자리, 이런 캔들의 중단 자리를 깨고 내려오거나 혹은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자리가 나온다면 시바이누가 꺾이는 자리에서 도지코인도 같이 꺾이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시바이누랑 도지코인은 좀 같이 보면서 좋을 것 같은 코인이다. 자, 다음으로는 댓글에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코인이 뭐 수이, 세이, 뭐 블러 이런 메타를 좀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을 가져왔고, 최근까지 주목을 사실 못 받았던 코인들이죠. 어제 캔들에서 세이코인이 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플러스 18%로 장대 양봉으로 마감되면서 동시에 21선을 같이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검정색 시선이 21선입니다. 여기가 2월 16일인데 2월 16일에 나왔던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횡보, 이 조정 기간을 여기서 끝나고 지금 이 나오는 반등이 직전의 고점을 좀 넘길 수 있는 상승으로 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세이코인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자 21선을 제가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거부터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자 21선을 돌파하면서 딛고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여기서도 21선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반등,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바이누 차트, 자 시바이누 차트가 좀 이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아주면 안 되는 구간, 자 윗꼬리를 달아주고 다시 21선을 돌파했을 때, 자 이탈하고 돌파했을 때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 자 결과적으로는 다시 차트를 봤을 때 단기 거래량을 터뜨리는 캔들이 나와줬고 21선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해당 캔들의 시가 자리를 깨지 않고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좀 한 번쯤은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바로 직전 캔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이런 캔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자 이 캔들이랑 지금 캔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21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고 이후에 눌림이 나와주었지만 결국 21선을 딛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도 세이코인 동일하죠. 여기서도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21선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분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코인. 자 세이코인은 만약에 하락이 나와주는 자리에서 21선을 하방으로 이탈봉 마감한다면 해당 자리는 필히 현금으로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 여기서 21선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인 고점이 나와주고 그 조정에 대한 되돌림 이후 다시
하락하고 빠질 수 있는 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21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캔들 여기가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에 나왔던 캔들이랑 21선이랑 겹치는 구간 지지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가 깨면은 다시 또 강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이 말고 수익 코인은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세이 코인이 강하게 반등해준 건 사실이지만 아직 수익 코인이 21선을 계속해서 좀 윗꼬리를 달아주고 아직까지는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이 코인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수익 코인 역시도 좀 반등으로 따라 붙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세이 코인이 추가적인 반등물 나와주면서 고점을 높이는 상승물이 나와준다면 수익 코인도 따라서 같이 좀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커플링 차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다른 코인들에 대한 기준은 아직도 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한 번만 정말 중요해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캔들이 음봉 캔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나왔던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코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코인이 엊그저께 나왔던 코인이 아니라 이때가 3월 3일에 나왔던 캔들입니다. 3월 3일에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았고 그 다음 봉에서 그 캔들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아직까지는 지지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지지 라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가 47,700원입니다. 해당 거래량을 기준으로 내려오는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 반대로 47,700원 자리를 밑으로 하방으로 이탈봉 마감하는 자리에서는 손절 라인입니다. 자, 결국은 이 거래량 캔들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이후에 이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충분히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버티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오를지 알트코인은 언제까지 오를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근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더라도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겁니다. 반대로 비트가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이 나오는 알트들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차트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사실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미 개별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쳐졌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에 대한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도 내가 지금 매수를 담았다면 어디까지는 우리가 버텨볼 수 있을지 어디서는 손절로 잡아야 될지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기준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지를 좀 잡아가시면 이번 장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늘도 빠르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